요즘 난방비 폭탄이 굉장히 이슈예요. 네. 네. 제가 한 7평 정도 원룸에 사는데 11월 가스비가 한 11,000원 나왔거든요. 근데 12월 가스비가 53,000원으로 한 5배 정도 뛰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가 왜 올랐나서부터 이 난방비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권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추워요. 그죠. 네. 작년에 서울 평균 온도가 영하 2.8도라고 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4도나 낮은 건데 이번에 설 끝나고도 서울이 갑자기 영하 18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1월 중순까지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전에는 또 이례적인 따뜻한 날씨였어요. 겨울치고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하니까 난방을 좀 덜 하고 있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난방 좀 세게 틀어야겠다 하니까 전보다 더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 LNG 수입 가격은 1255.04달러로 전쟁 직전 대비 48%나 올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LNG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지금 적자만 9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수금이긴 하죠. 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난방비를 올려야 되는데 수요는 많고 그리고 이 적자를 해결하려고 난방비를 좀 올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이제 난방비가 폭탄을 맞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2배, 3배씩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난방비가 올란 걸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맨날 이게 이 주제로 기사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현상을 두고 서로 남탓 공방을 하고 있죠. 이번 설날의 최대 이슈가 바로 이 난방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방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난방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있어요. 서로의 네 탓이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탓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사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난방비를 올리는 주체가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난방비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 난방비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한 해에만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주택용 기준으로요. 그래서 언제 올렸나 보니까 4월, 5월, 7월, 10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LNG 가스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가 2021년 말부터 올랐는데 그때 선거를 앞두고 또는 포퓰리즘 때문에 가스비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엔 현 정부에게 그 짐을 떠넘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에는 거의 동결한 게 맞긴 해요. 사실 그때 전쟁이 없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 국제 가스 요금이 안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초에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잖아요. 돈을 줘도 안 가져간다 맞아요. 할 정도로 뭐 원유뿐만 아니라 LN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가 이익을 봤던 시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시기 내내 대체로 LNG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2021년 말부터 가스비가 막 꿈틀대면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부터 가스 비용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2022년 4월, 5월에 걸쳐서 2달에 걸쳐서 12%를 인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 3월에 선거가 끝났고 선거가 끝나니까 그제서야 난방비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는 또 동결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5월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근데 6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제 동결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7월, 10월에 바로 인상을 해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특히 10월 달에는 거의 15% 가까이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5%씩 가스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정부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가스비를 안 올렸다고 하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선거 끝나니까 너무 대놓고 급격하게 가스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내로남불의 비판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선거랑 이 가스비가 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에 적자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인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부가 인상 안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추가 인상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면 4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4월에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4월이 되면
사실상 겨울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가스비를 올린다라는 건 국민들이 난방비를 더 이상 떼지 않을 때 가스비를 올려서 그걸로 적자 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적자 메꾸는 거에 대한 국민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스비 좀 덜 쓸 때 그때 올리겠다. 그냥 항상 언제나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건 좋아요. 당연히 정부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자기도 국민의 눈치를 봤으면은 다른 정부도 국민의 눈치 봤다고 비판하지 말아야죠. 이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 논쟁 중에 하나는 이게 탈원전 때문에 LNG 의존도가 높아져서 가스비가 올라간 거다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되게 많이 펼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뭐 원전 못 짓게 해서 가스비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이것도 조사한 결과 되게 터무니없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LNG 발전 비중이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석탄 발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 LNG 비중을 늘렸던 거지 탈원전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게 일단 원전 발전 비중이 2018년보다 2022년에 더 늘어났어요. 원전으로 발전하는 전기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앞서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 원전 가동되는 거 수명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자 이 정도지 원전을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툭하면 이제 탈원전을 가지고 되게 정치적 수단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또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가스공사가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수입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능하게 LNG를 비싸게 수입했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사실 근거가 희박한 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를 수입할 때 80%가 장기 계약 물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치를 두고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급하게 변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 단기 물량 때문에 수입 단가가 요동치는 거예요. 물론 장기 계약 물량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직접 설명하기를 장기 계약 물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일본보다 싸게 수입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좀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였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LNG 가격이 가장 폭등했던 시기가 작년 4분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스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미 가스비가 올라가는 건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도시가스요금 안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좀 너무 비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만 하면 다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스 요금 올린 거는 현 정부잖아요. 현 정부가 지금 되살아나서 누가 망령이 돼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올린 주체는 현 정부니까 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설령 전 정부가 100%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인하까지 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전 정부의 책임이 100%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가스를 올리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가스 요금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 난방비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 정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작년에 뭐 4번 올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중에 2번은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물론 4월, 5월이 인수위 시기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래도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 그리고 문제는 에너지 예산이 국회에서 40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통과가 됐는데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도 400억을 깎는 데 동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한다?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내로남불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수당은 민주당인 만큼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웃긴 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고 근데 아무도 자기네 책임이라고 안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추운 날씨 책임이야. 지구의 책임인가요? 네. 국민들 책임인가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도 각각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횡재세가 뭐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은 기업으로부터 이제 초과 이윤세라고
있죠. 그래서 네네. 세금을 좀 더 추가로 걷어들이는 건데 작년에 정유업계에서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정유업계에 뭐 횡재세를 걷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뭐 걷게 되면 정유업계에서 또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이게 과연 될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해요. 그죠. 사실 뭐그 횡재세를 걷겠다 하면 정유업계에서는 얼마든지 가격 인상 명분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이제 와서 뭐 에너지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하는데 난방비 인상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좀 뒷북이라 보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왜 항상 소 읽고 왜 한 칸을 고치려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소를 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추운 건 맞아요. 난방비를 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기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네, 필요가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상 기후를 겪을 일도 없기도 하고 뭐 겨울에 뭐 난방 트는 거 좋지만 이게 또 난방 틀면 에너지 쓰는 거고 뭐 석탄 떼고 그러면 또 다시 기후위기 생기는 거고 이게 사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 난방 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가스비가 뭐 수도비도 그렇고 전기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되게 싼 편이잖아요. 선진국들 뭐 주요국들에 네네. 비하면은 확실히 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로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반팔 반바지 입고 생활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주범이네.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유럽 가면은 다들 저도 아직 유럽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유럽에 살던 분들이나 아니면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유럽에는 에어컨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다들 모자 쓰고 양말 신고 아주 두꺼운 옷 입고 잔다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마인드는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한 거고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한 거다. 한편으로는 물론 전기비랑 가스비가 비싸서 난방과 냉방을 이제 마음껏 못하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기나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들을 너무 좀 팡팡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와 동시에 에너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취약계층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복잡한 문제다. 와 옥탑방 진짜 추워요. 아니 내가 진짜 집에서 막 다 껴입고 있거든요. 네. 다 껴입고 있는데도 틀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도 나 취약계층은 아니야. 동시에 반팔 에너지를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아. 동시에 에너지를 저감하는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네네. 현 상황이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난방비 폭탄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팡팡 쓰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너지 비용을 올려버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스럽게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올릴 거면은 나눠서 올리던가 아니면은 홍보를 제대로 하든가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미리 제대로 마련해 놓던가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뒷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습고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헌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무해야 돼? 아니 국민들은 늘 희생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자꾸 왜 사람들이 희생하길 바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서로 니 탓하는 정치권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 둘 다 잘못한 거면서 국회에서 에너지 예산 삭감하고 둘 다 똑같이 가스비 올려놓고 서로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해결책은 없고 서로 니 탓만 하는 게 이 쟁점의 핵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카페 가면 뭐 다 엄청 덥죠. 네, 더워요. 덥게 틀어놓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결론은 또 다시 우리 탓이네요. 우리는 맨날 우리 탓만 하는 것 같아. 이것도 고쳐야 돼요. 네. 남 탓도 좀 합시다. 우리. 네, 그러면 오늘 난방비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래도 남은 겨울을 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